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엠마 여름휴가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더워서 원래도 여름에 잘 안 움직이는데 네네.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서울에서 계속 계시는 걸로. 네. 저도 특별히 계획이 없어요. 저 5월에 벌써 미국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휴가를 벌써 그때 돈 너무 많이 썼거든요. 네. 돈도 좀 아껴야 되고 덥기도 하고. 네. 여름에 가면은 비싸고 사람도 많고 등등등. 그래서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그래도 약간 남들 갈 때 또 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는 거. 근데 요즘은 또 꼭 여름에 뭐 휴가를 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가을에 날씨 좋을 때도 많이 가시고. 맞아요. 사실 이 날씨 더운 게 지금 거의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다 더워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름 휴가 시즌 특집으로. 이거 뭐 특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억지로 갖다 붙인 느낌이긴 하지만 저희 페이지에서 처음으로 한번 다뤄보는 이제 야놀자. 네, 야놀자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 오늘 간만에 컨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어봤죠. 네.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그 TV 광고로 엄청 중독적인 그 CM송. 그랬죠. 네, 그걸로 일단 대중한테 확실히 각인이 된 것 같고. 네, 야놀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대표 여행 플랫폼이자 트래블 테크 기업. 네. 거창한데 트래블 테크 기업이고요. 이 회사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랑 조금 궤를 달리했던 게 일단 요 대표님이 이수진 대표님이라는 분인데 그냥 아예 완전 어떻게 보면 이제 언더독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모텔에서 청소 알바 이런 거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좀 이런 모텔 정보나 이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카페가 있었대요. 다음 카페 모텔 투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거를 500만 원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야놀자의 어떻게 보면 시초였던 거죠. 네. 이제 어쨌든 시장에 니즈가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알으셨던 거죠. 이런 정보나 이런 게 되게 사실 좀 숨어 있고 잘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옛날부터 2005년 정도에 사신 것 같거든요. 이 다음 카페를. 그러니까 되게 옛날 PC 시절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다음 카페를 인수를 한 거를 시작으로 2007년에 이제 야놀자.com. 닷컴입니다. 닷컴을 스마트폰 전이기 때문에 닷컴을 오픈을 해요. 그 후로는 뭐 앱이 나왔고요. 현재는 이제 마지막 펀드레이징 기준이겠지만 기업 가치 10조. 가 넘는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에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뒤를 잇는 뭐 이제 데카콘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표를 보면은 작년 연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6,500만 명, 누적 다운로드 수 1억 회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중복을 제거하지 않으신 게 아닐까. 뭐 삭제했다가 다시 까시는 분들도 많고 가입을 했다가 탈퇴했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허수를 제거하더라도 꽤나 큰 숫자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 뭐 모텔을 중심으로 예약 결제 서비스로 시작을 했으나 이제 향후 지금 어느덧 창업을 하신 지 한 16년, 17년 정도가 되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국내 숙박 중개 영역 점유율을 확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도 받으시고 이제 M&A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좀 더 넓게 확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놀자 앱을 받아보시면 모텔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뭐 캠핑, 항공권까지 인터파크 M&A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행 슈퍼 앱을 지향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계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업 분야를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플랫폼, 그러니까 야놀자 앱을 말하는 거죠. 플랫폼. B2C 하는 거, 이제 예약이나 뭐 항공권 판매 같은 거를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B2C 분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게 이제 B2B로 클라우드를 하고 계세요. 야놀자 클라우드. 요거는 이제 어떤 그런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곳들의 서비스를 클라우드 베이스 서비스를 사스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1년에 야놀자 클라우드가 출범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뭐 사업보고서를 보면 인터파크를 또 하나의 큰 사업 분야라고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인터파크가 국내
항공권 판매 1위 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상은 이제 하나의 큰 사업 부문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다 그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엮여있는 각종 다양한 그런 사업 분야들을 또 영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무래도 M&A를 뭐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M&A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업 분야는 굉장히 넓게 거의 수직 계열화, 우리가 흔히 듣는 수직 계열화 수준으로 넓게 이제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는 호텔 체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행의 과정을 다 아우르는 그런 슈퍼앱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요. 하나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제가 초반에 다른 스타트업들이랑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회사는 처음에 이제 그 야놀자닷컴 오픈했을 때 그 2007년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BEP가 났대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펀드레이징에 대한 니즈가 이미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니즈가 별로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창업한 지 한 10년 동안 안 받았대요, 투자를. 네, 그냥 투자 안 받는 상태로 그냥 운영을 계속 하고 있으셨던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2015년 정도에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100억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이제 쭉쭉쭉 투자를 많이 받으셔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포함해서 총 한 소프트뱅크가 2조 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21년에 되게 이때도 코로나 심해가지고 여행업계들이 아마 밸류를 크게 받지는 못했을 때가 아닌가 싶긴 한데 오히려 더 그래서 투자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누적 투자율 지금이 2.3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상당히 큰 투자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이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가장 크고 나머지 이제 몇백억씩 넣은 회사들 뭐 KT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아주 지금 꽤 이익을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 시리즈 A 때 들어가셨으니까.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데서도 투자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 받은 돈으로 많이 또 투자를 M&A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슈퍼앱 전략, 슈퍼앱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가닉 그로스도 물론 좋지만 여행업계는 아마 대표님이 아셨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플레이북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이놀가닉 그로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이제 회사들을 자회사도 설립하시고 M&A도 많이 하셨고 그중에 뭐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인터파크일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수는 23년 3월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연결 대상 종속기업만 보면 국내가 20개, 해외 19개거든요. 거의 지금 반반 정도 했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가 국내에서는 가장 컸던 것 같은데 21년 10월에 이제 3천억 정도로 지분 한 70% 정도를 취득을 했다고 해요. 혹시 엠마 인터파크에서 비행기표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은근히 국내에서 부동의 1위, 발권량 기준 부동의 1위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싼, 가격 비교 같은 게 있잖아요. 인터파크가 되게 싼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인터파크 괜찮죠. 그리고 이게 팔고 있는 항공사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어떤 사이트들은 보면은 특정 항공이 없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이나믹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업계가. 이제 이거를 팔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들, 뭐 항공도 그렇고, 호텔 이런 숙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를 산 게 이제 꽤 큰 딜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승인도 완료돼가지고 5월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자회사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제 비행기 티켓이 어떻게 보면 여행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도 많이 가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당연히 앱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인터파크 인수하면서 그 부분 쉽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M&A 건 중에 가장 컸던 거는 고 글로벌 트래블 줄여서 이제 GGT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를 야놀자 클라우드가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2000년에 시작하는 글로벌 여행 솔루션 기업이고요. 거의 글로벌에서는 탑티어. 저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탑티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점은 뭐 업력도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그 DB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호텔, 뭐 리조트 같은 객실 판매권, 그다음에 항공 티켓, 뭐 렌털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 인벤토리, 여행 인벤토리가 1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가 이 GGT를 샀고 인수 대금은 밝히지는 않았는데 인터파크보다는 더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래서 최소 3,000억인 거죠. 그래서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거를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뭐 요거를 인수한 덕분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여행 관련된 인벤토리 확보를 한 거고, 그래서 아마 요거에 대한 협업도 이제 이거는 23년 5월에 되게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코어기 시너지가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GGT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인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분 투자 많이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동남아의 호텔 체인인 젠룸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인수를 하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까지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옛날에 경제사절단 같은 거 대통령분들이 가시면은 보통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같이 갔거든요. 이번에 UAE랑 베트남을 윤 대통령이 갔을 때 야놀자랑 야놀자 클라우드에서 대표들이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해요. 네. 좀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 많이 이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GGT를 고 글로벌 트래블을 인수를 하고 나서 나스닥에서 자기네 빌딩, 나스닥 오피스가 뉴욕에 있대요. 근데 그 빌딩에다가 그 광고를 야놀자의 GGT 인수를 축하한다. 그런 빌딩에 이렇게 전면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두 회사 다 나스닥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상장을 좀 이리 와달라. 네, 약간 그런 약간 그런 선물인 거죠. 네, 와달라. 네. 우리는 관심이 있다. 네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나스닥 빌딩에 이렇게 광고가 걸리는 게 거의 타임스퀘어 다음으로 영향력이 좀 있는 광고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나스닥에서의 어떤 기대감, 러브콜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그래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 특집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 돈을 얼만큼 벌고 있나를 이제 쓱 보면은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2016년에 684억 원 정도였는데 22년 지금 한 6, 7년 후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최소 9배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한 6,042억? 6,045억. 네. 6,045억 정도. 별도 기준으로는 한 3,600억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3월 것도 이제 재무제표 공시된 거를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한 추이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M&A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M&A를 하면은 또 이제 그런 자회사 손익이 다 들어오잖아요. 재무제표에. 그래서 22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거는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23년 1분기에는 또 약간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은 오르긴 했는데 약간 그 이익단에서는 약간 업다운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거는 근데 여행이라는 특성이 뭐 사실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슬슬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속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뭐 아직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와이즈앱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약간 분석 서비스, 이런 앱 분석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발표한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2분기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여행 레저 서비스가 야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정 금액이 뭐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결제 추정 금액이 1조 905원 정도. 야놀자 플러스 이제 야놀자의 그런 자회사들 인터파크나 뭐 트리플, 데일리 호텔 이런 것들 다 합쳐서 1조 905원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폼이 나쁘지 않다. 야놀자의 폼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여행 업계도 되게 글로벌 빅테크가 어떻게 보면 장악을 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 결제액,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결제액 같은 경우도 이제 1위는 다행히 야놀자였지만 2위는 부킹홀딩스, 그러니까 아고다랑 부킹닷컴 다 이제 해외거든요. 그리고 해외 빅테크고 3위 에어비앤비, 역시 미국 회사죠. 4위는 여기였대. 그 다음에 5위, 6위가 뭐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 5위, 6위 회사도 다 이제 외국 빅테크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야놀자가 1위를 결제 기준 1위를 수성했고 뭐 여기어때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모두 애국자잖아요. 그런가요? 우리나라 회사들 잘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선대주의가 있으나 저는 우리 애국자이기 때문에 국내 토종 앱이지 않습니까? 야놀자가. 네. 그래서 화이팅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온라인 여행 시장 뭐 보통 OTA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줄여서 OTA라고 하는데 이런 OTA 업계의 점유율은 정말 글로벌 빅테크가 거의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뭐 익스피디아 그룹, 아까 말씀드린 부킹닷컴, 뭐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 거의 점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야놀자가 국내 토종 앱이고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화이팅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이놀가닉 그로스, M&A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 아무래도 이 회사는 전략이나 이런 게 여행, 레저라는 하나의 테마에 관련된 거를 이제 위주로 B2B, B2C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베팅을 그래도 베팅을 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특히 슈퍼앱이 되고 싶다면은 올가닉 그로스만으로는 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놀가닉 그로스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여행 회사들 밸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잘 많이 시기를 잘 노려서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가 어쨌든 데카콘으로 이제 10조의 밸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비상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게 그거의 반 이하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입성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시장의 그런 어떤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로스도 그로스지만 어떤 실적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네.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앞으로 뭐 더 포커스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님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정말 자수성가 그 자체거든요. 투자 유치도 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그럼 감이 좋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재적시에 이제 투자 잘 받으셔서 또 투자를 또 잘 하시고 돈을 잘 쓰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야놀자는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B2B 쪽에서 뭐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런 자기 하고 있는 사업 영역 중에서 이제 M&A를 하고 있어서 네네. 안정적으로 잘 전략을 잘 세워서 M&A를 많이 했던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네. 시장이 작으니까 한국만 해서는 그쵸. 해외에서도 많이 확장을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엔데믹이긴 한데 워낙에 물가가 높아져서 사실 이렇게 맞아요. 이런 플랫폼들이 가져가는 게 크지 않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엔데믹 효과가 크지가 않은 게 있고 물가가 높아졌으니까 사실 이게 원자재 쪽에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값이라고 하면 유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나간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지가 않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걸 딛고 이제 새로 이제 올라갈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갭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뭐 좀 이걸 효율적으로 더 좀 정비를 해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커머스나 뭐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여가 활동이니까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 막 꼭 이게 필요 사는 데 있어서 이게 꼭 없으면 안 되고 막 약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성장은 더디더라도 앞으로 좀 더 향할 수 있는 룸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또 이런 B2B 쪽도 있으니까 해외에 이미 있는 B2B 이런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걸 좀 더 영업을 더 해본다거나 이런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 잘 사실상 뭐 토스 야놀자 이런 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더 채용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효과가 있는데 더 성장할 수 있을 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놀자는 참고로 지금 TO 많습니다. 아, 그래요? 커리어 사이트도 살짝 채용하고 있나요? 네,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뭐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페이지 비팀원들의 이제 여름휴가 시즌 특집 여행업계 접수한 야놀자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